자,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마지막 진도입니다. 요 무리함수가 사실상 공수2에서는 이게 마지막이니까 무리함수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무리함수가 그럼 뭐냐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유리함수랑 잠깐 비교를 해보면 이제 유리함수 같은 경우는 우리 그 다항함수, 즉 다항식이 하필 어디에 가 있을 때 분모에 가 있을 때 우리가 얘를 유리함수라고 했다라는 거야. 그럼 무리함수는 딱 봐도 또 이 다항함수가 어딘가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무리식, 즉 무리수 안에 들어가 있을 때, 즉 우리는 루트 x를 바로 무리함수라고 한다라는 거야. 물론 여기 보시면 제곱근도 있고 무리식도 있고 유리화도 있고 무리수가 같은 조건, 그리고 이중근호도 있지만 오늘은 일단 무리함수에 대해서만 이제 가르치도록 할게. 자,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루트 안에 x에 관한 다항식이 들어갔을 때를 우리가 바로 무리함수다라는 거야. 그러면 무리함수는 모양이 하나냐? 그건 아니라는 거야. 왜? 유리함수 또한 모양이 한 개는 아니었거든. 예를 들어서 분자가 k라고 하면 이 k 값이 양수냐, k 값이 음수냐에 따라서 두 가지 모델이 존재했었어. 그래서 점근선은 너무 이쁘게 x는 0, y는 0이니까 양수면 1, 3, 4분면에, 그 다음에 음수면 2, 4, 4분면에 그림이 그려졌다라는 거였어. 근데 이제 무리함수가 이제 문제가 뭐냐면 무리함수는 그래프가 총 4개가 존재한다라는 거야. 그럼 왜 이게 4개입니까? 라고 하면 선생님은 항상 어떻게 가르치냐면 y는 네모 루트 세모 x다 라고 가르쳐. 왜 이렇게 가르치냐면 저 네모와 세모의 부호가 뭐냐에 따라서 그래프 모양이 결정되기 때문이야. 그래서 이걸 쉽게 네모 세모 부호로 한번 그래프로 표현해 보도록 할게. 자, 첫 번째 무리함수는 1번 모델이 이렇게 생겼어. 그리고 이 모델은 우리가 네모도 플러스고 그리고 세모도 플러스일 때 우리는 y는 루트 x, 저런 그래프처럼 생겼다라고 해. 옆에다 예시도 하나씩 써줄게. 요럴 때 예시는 제일 기본적인 y는 루트 x 그림이다라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 한번 가볼게. 두 번째는 이렇게 생긴 거를 우리가 2번 그래프라고 한번 해볼게. 그럼 얘 신기하게 네모는 뭘까요? 실질적으로 이 그래프를 y축 대칭한 거나 마찬가지거든. 그럼 y축 대칭하면 x 앞에 부호가 바뀌기 때문에 네모는 플러스이지만 세모는 마이너스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대표적인 예시가 뭐냐면 y는 루트 마이너스 x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3번 한번 가볼게. 3번은 여기서 이렇게 아래로 가는 그래프를 3번 그래프라 그래. 그럼 얘는 y는, 이건 예시부터 먼저 써드릴까요? 얘는 실질적으로 얘를 x축 대칭도 하고 y축 대칭 둘 다 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원점 대칭일 거야. 그래서 예시가 이렇게 생겼을 거야. 그래서 얜 네모도 세모도 둘 다 마이너스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 마지막 네 번째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다라는 거야. 그래서 네 번째 그림은 얘를 실질적으로 x축 대칭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y 앞에 부호가 바뀌고 그 y 앞에 부호는 다시 요 앞으로 넘어올 거니까 네모는 마이너스지만 세모는 플러스다라는 거지. 그래서 얘는 대표적인 예시가 y는 마이너스 루트 x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떤 무리함수, 좀 아직은 평행이동은 안 배웠지만 그냥 대략적으로 보면 y는 마이너스 루트 2x 마이너스 4 더하기 1이라는 무리함수가 있었어. 그럼 요것도 그래프가 선생님 어떻게 생겼죠? 아직은 꼭지점을 안 배웠지만 꼭지점에서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루트 1이 0 되는 값, 즉 x에 2 넣었을 때 0 되니까 얘는 x는 2, 얘가 0 되니까 y는 1. 그래서 꼭지점이 2,1이더라 라는 거야. 그럼 2,1을 먼저 찍어. 2,1이 한 이쯤에 있겠죠? 2,1. 그 다음에 맞불 그래프예요, 선생님. 바깥에는 마이너스지만 x 앞에는 플러스예요. 그러면 맞불 그래프는 4번 그래프니까 여기서 4번 모양을 그냥 그리시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만 더 다른 거 한번 그려볼까? y는 루트 마이너스 2x 플러스 4 더하기 1이란 놈이 있었어요. 그럼 얘는 오히려 또 꼭지점이 뭐가 돼요? 얘도 꼭지점이 2,1이었는데 얘도 2,1이니까 똑같이 여기 찍고, 그 다음 얘는 무슨 그래프야? 뿔마 그래프야. 그러면 뿔마 그래프니까 여기를 기준으로 그냥 2번 그래프 모양을 그리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무리함수는 모양이 루트 앞과 x 앞의 부호에 따라서 4가지 모양이 존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무리함수에 대한 성질을 한번 배워볼게요. 자, 무리함수 성질은 딱 봐도 선생님 우리 유리함수 할 때 뭘 찾았었지? 점근선을 찾고 시작했어. 또는 이제 정의역, 치의역 등등등 엄청 많이 찾았잖아. 얘도 존재하더라 라는 거야. 그럼 첫 번째 한번 우리 정의역부터 먼저 찾아볼까 라는 거야.
근데 있잖아, 무리함수 정의역은 제일 쉬워, 함수 중에. 왜 그러냐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무리함수라는 건 x가 양의 실수, 즉 허수가 안 된다는 전제하에 하는 게 바로 무리함수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 루트 안에는 절대 뭐가 나오면 안 돼? 음수가 나오면 안 돼. 하지만 0은 돼. 그렇기 때문에 이 정의역을 어떻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되냐면 루트 안에 있지. 요 안의 값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따라서 얘를 그냥 예시를 다시 갖고 오면 2x 빼기 4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지 않냐라는 거야. 따라서 정의역은 x는 2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이 애들이 무리함수를 좀 치역 찾는 걸 되게 어려워해. 무리함수 왜 치역을 찾는 걸 이렇게 어려워할까라고 봤더니 그램이 4개 존재하기 때문에 치역이 굉장히 많이 다양하게 나올 것 같아. 근데 얘들아, 생각보다 무리함수 치역은 진짜 단순하게 2가지 경우밖에 없어. 바로 뭐냐? 애들한테 내가 쉽게 이해시키고 외우기 편하게 항상 선생님은 치역을 이렇게 가르쳐. 그럼 이게 도대체 뭐냐? 1번하고 2번 그래프는 1, 2번 그래프는 여길 y라고 쓰고 여기를 치역 값을 쓰고 여길 y라고 쓰고 여길 치역 y 값을 쓰면 부등호 방향에 따라서 나눠지더라라는 거야. 따라서 1, 2번 그래프는 y 쪽으로 입을 벌리면 되고 3, 4번 그래프는 숫자 쪽으로 이 y의 꼭지점 쪽으로 입을 벌리면 되더라라는 거야. 그 말 뜻이 뭐냐? 얘 한번 예시 갖고 와볼게. 얘 갖고 오면 선생님 일단은 치역을 아직 안 배웠지만 꼭지점을 아직 안 배운 상태지만 얘가 치역의 y 값이거든. 따라서 y를 써. 그 다음 숫자를 써.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은 그래프 모양을 추론해 보면 돼. 아까 이거 몇 번 그래프랬지? 선생님 맞불 그래프예요. 그러면 4번 모양인데 4번은 어느 쪽으로 입벌렸어? 숫자 쪽으로 입벌렸으니까 얘를 오른쪽으로 입벌린 게 바로 치역이더라라는 거야. 근데 선생님 이걸 만약에 시험장에서 선생님이 알려준 방법이 생각이 안 나면 어떡합니까? 라는 건데 사실 이 치역의 의미를 알면 굳이 이렇게까지 외울 필요가 없어요. 왜? 치역이라는 건 다시 말하면 수학에서 y값을 뜻하거든요. y값. 그럼 이 y값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 이 함수가 존재하는 구간을 의미해요. 그럼 한번 물어볼게. 만약에 그래프가 이렇게 나왔어. 자, 예를 들어서 마3,1에서 1번 그래프라고 할게. 이렇게 생겼어. 그럼 내가 너네들한테 물어보겠지. 야, 너는 여기다가 x값을 넣을 텐데 x값을 넣을 때마다 y값들을 한번 점을 찍어봐라. 그럼 이렇게 올라가지 않냐? 그럼 즉 다시 말하면 이 그래프가 가장 낮을 때의 y값이 여기인데 이것보다 큰 쪽에서 항상 그래프가 존재하지 않겠냐? 그게 곧 다시 말하면 만약에 꼭지점 y좌표가 1이라고 하면 1보다 큰 쪽에 그래프가 있지 않냐? 그래서 얘 치역은 y는 1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나오는구나 라는 거야. 그러고 보니까 신기하게 1번하고 2번 그래프는 꼭지점보다 항상 위쪽에 그림이 그려지고 3번하고 4번 그래프는 꼭지점의 y값보다 항상 작은 쪽에 그림이 그려지니까 y가 항상 꼭지점 y좌표보다 1, 2번은 클 수밖에 없고 3, 4번 그래프는 아래쪽에 그래프가 생기니까 숫자보다 작을 수밖에 없구나 라고 이렇게 만든 거야. 그래서 아이들한테 쉽게 설명하려고 1, 2번은 왼쪽, 3, 4번은 오른쪽 이렇게 가르친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하나만 예시를 한번 다시 들어볼게. 자, 예를 들면 y는 마이너스 루트 3x 플러스 9 마이너스 2라는 놈이 나왔어. 그럼 첫 번째 정의역부터 한번 찾아보자. 근데 이놈의 정의역은 뭡니까? 우리가 함수라는 건 허수가 되면 안 돼. 루트와는 항상 양수이거나 0이어야 된대. 그래서 3x 플러스 9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따라서 x는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는 게 첫 번째 정의역이고, 두 번째 그럼 치역은 뭡니까? 라고 하면 아마 꼭지점을 찾아봤을 텐데 꼭지점이 마이너스 2가 나왔을 거야. 그럼 y랑 마이너스 2 쓴 다음에 선생님 맞불 그래프예요. 맞불 그래프면 4번이었지. 그럼 실질적으로 아래쪽에 그림이 생길 수밖에 없으니까 어느 쪽으로 입벌려라? 오른쪽으로 입벌리면 정답이더라. 그래서 실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어떻게 생겼다? 꼭지점 마3, 마2를 찍고 그 다음에 맞불 그래프니까 4번 그래프 그리면 되고 여기가 정의역, 여기가 치역이기 때문에 진짜 보니까 x값들은 얘보다 큰 값밖에 못 넣고 y값은 얘보다 항상 작은 값밖에 없더라 라고 해서 정의역과 치역을 이렇게 찾은 거다라는 거지. 그리고 정의역과 치역을 찾으니까 자꾸 뭐가 떠올라? 선생님 그럼 결국 이 값이 곧 다시 말하면
x는 마이너스 3, y는 마이너스 2라는 값이 나오는데 이게 곧 다시 말하면 뭐더라? 이게 바로 꼭지점이더라 라는 거야. 그리고 꼭지점을 찾은 다음에 다시 식을 쳐다보니까 결국 이 안에가 0되는 값이 x 꼭지점이고 얘가 0됨으로써 나오는 y 값이 바로 y의 꼭지점이구나 라고 나오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우선 보자마자 꼭지점부터 먼저 찾으면 정의역, 치역도 쉽게 나오더라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그럼 여기까지가 일단 가장 기본적인 무리함수 모양이고, 무리함수가 솔직히 말하면 이거밖에 없어요. 개념 설명은. 이거밖에 없고, 그 다음에 여기서 좀 뭐 디테일하게 올라가면 뭐 이게 모양이 어떻게 바뀐다, 저렇게 바뀐다는데, 그걸 이제 평행이동을 통해서 배우면 되고. 근데 사실 여러분들 벌써 평행이동도 했고요. 그래서 사실 이게 끝이에요. 무리함수 개념 설명은. 자,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 우리 이 페이지 한번 가볼까? 이 페이지에 무리함수 뜻은 뭐 읽어보지 않으셔도 돼요. 그리고 밑에 7번 보시면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위에 2개, 아래 2개 있는데 루트 밖과 x 앞에 있는 부호 갖다가 여러분들은 그래프를 찾을 수 있고 그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뭘 할 수 있다? 꼭지점도 찾을 수 있고 정의역도 찾을 수 있고 치역도 찾을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 8번이 평행이동한 거예요. 평행이동. 그래서 너네들은 벌써 했잖아. 자, 이거 평행이동 한 번만 더 해볼게, 그러면. 자, 예를 들면, 이런 무리함수가 나왔다. 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 y는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4x 플러스 12 마이너스 5라는 놈이 나왔어. 그럼 우리 한번 순차적으로 한번 찾아볼까? 1번. 얘 한번 꼭지점 좀 찾아봐. 라는 거야. 그럼 결국 요 안에가 0 되는 값이었으니까 x는 3이고, 얘가 0됨으로써 y는 마이너스 5 나오니까 선생님 얘는 꼭지점이 3, 마이너스 5입니다 라고 말하면 돼. 그럼 따라서 얘 때문에 정의역이 구해지는 거야. 그럼 정의역은 항상 누구? 요 안의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넘기면 4x는 12보다 작거나 같다. 따라서 x는 3보다 작거나 같을 수밖에 없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치역은 뭐가 됩니까? 치역은 내가 고민하지 말고 y 쓰고 꼭지점 쓴 다음에 그래프 추론해보자. 마마 그래프야. 마마 그래프면 얘 그래프지. 그럼 오른쪽으로 입 벌렸으니까 나도 똑같이 오른쪽으로 입 벌린 게 바로 치역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선생님 얘는 무슨 그래프를 얼만큼 평행이동한 겁니까? 라고 물어보거든. 그럼 애들이 제일 착각하는 게 뭐냐면 자, 이렇게 말하는 애들 많아. y는 루트 x 그래프를 라고 시작하는 친구들이 많아.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x 앞에 있는 수, 요 수 있죠. 요 앞에 부호는 엄밀히 따지면 뭘 뜻하지? 그래프 개형을 뜻하는 의미야. 그리고 순수한 요 숫자 있죠. 요 숫자를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 얘가 바로 기울기를 뜻해요. 우리 유리함수에서도 이 k가 기울기라고 했단 말이야. 물론 저 k가 음수면 이렇게 되냐 이렇게 되냐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방향이 결정되는 것도 맞고 k 순수한 숫자는 기울기를 뜻했어. 그래서 우리 어떻게 풀었냐면 x분의 1 그래프랑 x분의 1000 그래프가 어떤 차이가 난다 그랬어. x분의 1 그래프가 가장 기본값이라고 하면 아마 위에가 분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한다 그랬어? 완만한 그래프, 즉 꼭지점이라 원점으로부터 점점 멀어질 거다라고 배웠단 말이야. 그럼 얘도 엄밀히 따지면 y는 루트 x랑 y는 루트 1000x랑 차이점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앞에는 어차피 뿔이니까 똑같은 1번 그래프가 될 거고, 그러면 루트 x랑 루트 1000x는 어떤 차이가 있냐? 루트 x를 얘를 기준 잡으면 루트 1000x는 더 높아진다. 얘가 루트 1000x다라는 거야. 이해 가십니까? 그럼 따라서 이 그래프를 평행이동했을 때 얘가 되냐? 될 수가 없다 이거야. 왜? x 앞의 숫자가 다르면 기울기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사실상 아무리 평행이동하고 아무리 대칭이동해도 겹칠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유리함수 이렇게 설명했잖아. 자, 모양이 같으면 평행이동, 대칭이동해서 어떻게든지 겹칠 수가 있는데 애초에 모양이 다르면 아무리 뭔 짓을 한다라도 겹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럼 무리함수도 똑같아. 얘랑 겹칠 수 있냐? 못 겹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최소한 x 앞에 부호는 달라도 돼. 왜? x 앞에 부호가 다르면 대칭이동시켜서 다시 만들면 되거든. 하지만 숫자는 똑같아야 돼. 그래서 최소한 y는 루트 4x를 이라고 시작해야겠지. y는 루트 4x를 어떻게 해야 되냐? 자, 마사로 묶어보니까 x-3 이렇게 나오더라라는 거야. 그럼 나 같으면 이렇게 한다는 거지. 우선 평행이동도 하고 대칭이동도 할 거지만 우선 평행이동부터 공부하면 얘는 원래는 이런 그래프였다.
y는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4x라는 그래프가 있었는데 얘를 x축으로 얼만큼? 3만큼 옮겼다. 그래서 얘를 x축으로 3만큼 옮기고 y축으로는 마이너스 5만큼 옮겼다라고 말을 해주면 되는 거야. 이해 가십니까? 근데 그러면 저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대칭이동까지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라는 거야. 근데 애들이 굉장히 어려워해.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간단하게 한번 해볼게. y는 루트 마이너스 2x 플러스 2라는 놈이 있었어. 그럼 얘는 도대체 y는 루트 2x를 어떤 짓을 해주면 얘가 될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틀리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 자, 그럼 내가 저번에 혹시 그거 기억나? f x, y 이렇게 있을 때 얘를 뭐 하고 뭐 해서 답이 나왔어. 그럼 요거 따져줄 때 뭐부터 하는 게 좋다 그랬지? 평행이동부터 하라 그랬어? 대칭이동부터 하라 그랬어? 뭐부터 하라 그랬지? 내가 아마 평행이동부터 하라고 했을 거야. 왜? 평행이동부터 해야 x축으로 옮겼을 때 y는 x 대칭시키면 x랑 y만 자리 바꾸면 되거든. 근데 애들이 뭘 착각한다 그랬어? 만약 대칭이동부터 하면 fy, x가 나오는데 그 다음에 애들이 평행이동 하려고 그러면 x축으로 1만큼 옮겨봐. 그럼 당황하는 거야.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써야 되나? 이 자리가 원래 x 자리였으니까 마이너스 1을 써야 되나? 고민한단 말이야. 그러지 말고 얘를 만약에 평행이동부터 먼저 했으면 명확하게 이렇게 써 있을 거고 그 다음 y는 x 대칭시키면 이 자리째 통째 바꾸는 게 아니라 내 눈에 보이는 x와 y를 자리 바꿔서 이렇게 쓰지 않겠냐라는 거지. 그래서 되도록이면 평행이동 다음에 대칭이동부터 하는 게 정신건강에 좋더라라는 거야. 그러면 얘도 얘를 어떻게 해볼까라고 봤더니 실질적으로 얘를 마이너스 2로 묶어보면 x 마이너스 1이지 않냐라는 거지.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얘를 먼저 x축으로 만약 1만큼 옮겨볼까요? 라고 했어. 그럼 x축으로 1만큼 옮기면 얘는 어떻게 됩니까? y는 루트 2배의 x 플러스 y축으로 1만큼이랬지? 그럼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거야.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얘를 전개 한번 해보자 이거지. 이렇게. 선생님, 큰일 났어요. 왜? 이렇게 된 다음에요. 대칭 이동을 할 건데요. 만약에 얘를 y축 대칭하면 우리 x 대신에 뭐만 바뀌어? 마이너스 x로 바뀐단 말이야. 그럼 얘를 만약에 y축 대칭을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y는 루트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야. 큰일 났다. 왜? 잘 봐. 우리는 평행이동부터 하기 위해서 얘를 2를 마이너스 2로 묶어서 x축으로 1만큼 먼저 옮긴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전개해서 y축 대칭했더니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가 나왔어. 근데 내가 찾고자 하는 모양이랑 어때? 다르더라라는 거야. 이해 가십니까? 이해 가요? 그럼 선생님 이거를 x축으로 1만큼 옮길 게 아니라 마이너스 1만큼 옮겼으면 됐나요? 자, 마이너스 1만큼 옮겨볼게. 마이너스 1만큼 옮기면 y는 루트 2의 x 플러스 1이 됐을 거고 전개를 해주면 루트 2x 플러스 2가 될 거고 얘를 만약에 y축 대칭하면 x 자리만 부호가 바뀔 거니까 내가 찾고자 하는 게 나오더라라는 거야.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무리함수는 좀 헷갈릴지언정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만약에 앞에 대칭을 시켜놨어. 그래서 너네들 이거 묶겠지? 묶었을 때 x축으로 1만큼이 아니라 이 부호 그대로 말해주시면 돼요. 마이너스 1만큼 옮겨야 된다. 왜? 마지막에 가서 x 대신에 마이너스를 붙일 건데 이 뒤에는 영향을 안 받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얘는 부호 그대로 먼저 옮겨줘야 된다. 그래서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먼저 옮기면 플러스 1이 되고 전개한 다음에 x만 부호를 바꿔주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x축 대칭은 고민하지 않으셔도 돼요. x축 대칭은 실질적으로 요 y에만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요 안에는 절대 영향을 안 받아요. 그래서 그냥 만약에 혹시 여기 마이너스 붙어 있으면 가장 마지막에 그냥 x축 대칭 한 번만 시켜주면 돼. 알았지? 그럼 얘가 마이너스로 바뀌고 다시 마이너스로 돌아온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한번 연습해 볼까? 예를 들면 이런 함수가 있었어. y는 일단은 지금 방금 연습한 것부터 끝내보자. 마이너스 4x 플러스 12 플러스 1이 있었어. 그럼 도대체 이 그래프는 y는 루트 4x라는 그래프를 얘들아 이렇게는 안 돼. 근데 이거를요 이렇게 바꿀 수는 없어요. 절대 못 바꿔요. 왜? 기울기 자체가 벌써 달라요. 선생님 여긴 마사인데 여긴 사잖아요. 그건 대칭이동으로 극복이 가능해.
하지만 1을 4로 하려면 아이 뭐 여기다가 뭐 2 곱해갖고 안으로 밀어 넣으면 되죠. 2를 곱한다는 게 수학에서는 없어요. 수학에선 기울기를 변경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일단 이렇게 생긴 거를 어떻게 옮겨야 도대체 이 모양이 나오냐라고 해석해보자 라는 거지. 그럼 나 같으면 첫 번째 얘를 빨리 마사로 묶어볼게. 이렇게 나와. 그럼 얘들아 잘 봐봐. X축으로 3만큼 옮겼네요. 근데 우린 어차피 X축으로 3만큼 옮긴 다음에 다시 Y축 대칭할 거니까 조심해야겠다. 얘는 마3만큼 옮긴 게 아니라 마3만큼 옮겨야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얘를 X축으로 마3만큼 옮기고 Y축으로는 1만큼 먼저 옮겨보자라는 거지. 그럼 어떻게 나와? Y는 루트 4의 X 플러스 3 이렇게 나올 거고 그리고 플러스 1이다라는 거지. 그럼 전개해보면 Y는 루트 4x 플러스 12라고 쓸 수 있고 플러스 1이다라는 거지. 그 다음에 무슨 축 대칭하자? Y축 대칭하자. 그러면 얘한테는 절대 영향을 끼칠 수가 없기 때문에 x만 부호가 바뀌어서 Y는 루트 마이너스 4x 플러스 12에다가 플러스 1이 나오더라라는 거야.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루트만 조금 조심하시면 돼요. 무리함수 쪽만. 유리함수는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유리함수는 상관없는데 무리함수만 조금 조심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Y축 대칭시켜도 얘 영향 안 받아요. 선생님 그럼 얘는 누구한테만 영향 받을까? 얘는 X축 대칭하면 영향 받아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왜? X축 대칭시키면 마이너스가 사실 여기 있었던 거거든. 이렇게. 아니 얘를 X축 대칭시킨다 그러면 그럼 이 마이너스가 반대로 넘어오면서 얘도 부호가 반대로 바뀌더라라는 거야. 이해 가셨습니까? 그래서 항상 무리함수는 마지막에 모든 짓을 다 한 다음에 항상 검토 좀 해주세요. 내가 찾은 게 원래 식과 똑같나? 다른가? 이걸 꼭 한 번쯤은 전개해달라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에 대한 내용이 뭐 그냥 이 페이지에 쭉 설명이 돼 있는 거고, 자, 역함수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게요. 역함수랑 최대 최소. 먼저 최대 최소부터 한번 해볼까요? 최대 최소. 한번 가보도록 할게. 아마 오늘 어떻게든지 선생님이 3시까지는 진도를 뺄 거거든. 그래서 3시부터 5시까지 어떻게든지 상담을 끝낼 거야. 근데 아까 대충 해보니까 한 명당 5분씩 해도 80분이 걸리더라고. 그래서 어떻게든, 근데 막 길게는 못해요. 선생님도. 길게는 못하고, 되도록이면 이제 우리 다른 관, 아까 순서 봤지? 다른 관 가는 친구들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소수학교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이제 나랑 신촌관 넘어가는 애들은 아직은 시간이 있으니까 그런 애들을 마지막에 하고 중간 이제 여기서 마포관에서 남는 애들부터 먼저 타다다 해서 끝내면 되고 채점은 다 끝났고 가배 정도 다 됐어요. 반편성은. 그래서 오늘 대략적인 반이랑 요의 그 수준은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너네가 너무 잘 봐서 원장님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신입생들보다 재원생들이 잘 봤는데 이게 재원생들이 잘하는 거냐 아니면 신입생들이 못하는 거냐. 그래서 내가 그랬지. 일단 얘네들은 버프는 있다. 뉴픽도 했고 그리고 이게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또 내가 가르치던 애들이다 보니까 내가 했던 문제들도 사실 몇 문제가 있어서 얘네들이 한 2개, 3개는 더 잘 나온 것도 맞는데 어쨌든 난 그것도 대단한 게 가르쳐도 틀리는 애들도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난 잘했다 애들. 그래서 일단은 그거에 대한 거는 뭐 원장님은 충분히 이해를 하셨고 원장님도 좀 재원생들이 대단하다는 거를 좀 얘기하시더라고. 이게 왜냐면 원장님은 여러 관들을 돌아다니잖아. 근데 사실 서대문, 안국, 마포 그리고 저기 신촌관 4개 다 담당하고 계시거든. 한 원장님이. 제일 빡센 게 마포래. 진짜 마포가 이 부원장님 성격 때문에 어쩔 수가 없대요. 부원장님이 좀 이렇게 좀 타이트하게 돌아가는 거 좋아해서 심지어 어떻게 되냐면 마포에서 뭔가 하잖아? 그럼 이게 쫙쫙쫙 퍼져. 갑자기 서대문하고 안국하고 신촌은 원래 어차피 똑같으니까 항상 같이 가고 그래서 아마 여기 제가 신촌을 넘어가도 제가 거기 신촌 1학년 팀장이고 여기는 1학년 팀장이 아마 공석으로 있을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어쨌든 프로그램은 신촌간에서 하면 여기 무조건 하게 될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같은 커리큘럼으로 간다라고 생각하면 돼. 다만 이제 좀 학교별로 지금 시험 날짜가 난 중학년 손 들어봐. 너네 학교 미친 거 아니야 지금? 학사 일정? 지금 너네 큰일 났어. 쟤는 4월 16일이 중간이어서 3월달 한 달 하고 바로 파이널이야.
세미파이널이 아예 사라져야 돼서 혹시 자기네 학교 학생회장 나오면 꼭 보여주세요. 자, 한번 최대 최소부터 가볼게요. 자, 최대 최소라고 하면 내가 저번 시간에 유리함수 최대 최소 가르칠 때 뭐라고 했냐면 내 손모가지를 걸고 양쪽 끝값이 최대 최소일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그러지 않을 수도 있으니 꼭 뭘 좀 따져달라. 유리함수는 점근선 좀 따져달라라고 했어. 근데 이 점근선 중에서 무슨 점근선? X점근선 좀 따져달라 그랬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Y는 X-2분의 3 빼기 1이 있었는데 구간이 4부터 5까지가 나왔어. 그럼 땡큐다. 왜? X점근선을 찾아보니까 X는 2인데 2가 여기에 없더라. 2가 4와 5 사이에 없더라. 그럼 무조건 양쪽 끝값이 최대 최소를 담당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또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에이, 4 넣은 게 작으니까 최소, 5 넣은 게 크니까 최대,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유리함수 자체는 1, 4분면에서는 X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작아지는 거고, 만약에 음수, 분자가 음수면 이렇게 생겼으니까 X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또 커질 수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웬만하면 얘가 최대야, 얘가 최소야 이렇게 디테일하게 외우지 마시고 얘네 두 개 넣은 게 둘 중에 큰 게 최대, 작은 게 최소예요. 무조건. 그래서 그렇게 외우셔도 돼요. 두 번째, 선생님 만약에 구간이 이렇게 주면 어떻게 합니까? 야, 이거 골머리 아파진다 이거야. 왜 골머리 아파지냐? 2부터 4인데 2가 딱 여기 걸쳐 있더라 라는 거야. 그럼 걸쳐 있으면 이게 뭐냐면 점근선부터 시작이거든. 그럼 점근선부터 시작이면 얘 그림을 대충 유추해 보면 X는 2, Y는 마이너스 1이고 0 넣었을 때 양수니까 이렇게 0 넣었을 때 음수가 나올 거니까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근데 구간이 여기부터야. 그럼 일단은 무한히 커지기 때문에 사실상 최대값은 없다. 하지만 최소값은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지. 그리고 나서 만약에 이 문제를 주면 이거는 그냥 개꿀이고요. 이렇게 주면 안에 폭 하고 들어가 있어. 2가 양쪽 끝에 걸치지도 않았어. 그럼 땡큐. 없다야. 무조건 답이 없다야. 최대 최소가. 왜겠어? 실질적으로 여기부터라고 하면 무한히 커지고 무한히 작아지기 때문에 최대 최소가 없다가 되는 거야. 또 저기 미적분 배웠다고 마이너스 무한대 무한대 쓰시면 안 돼요. 마이너스 무한대와 무한대는 사실상 숫자가 아니에요. 무한대는 숫자가 아니라 문자입니다. 왜? 너무 커져서 이걸 나타낼 게 없어서 무한대라는 문자를 만든 거지. 가끔 무한대가 숫자인 줄 알아. 너 제일 큰 숫자 말해봐. 무한대요. 그럼 틀린 거야, 걔는. 무한대는 문자지 숫자가 아닙니다. 자, 선생님, 그럼 만약에 반대쪽에 걸려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반대쪽에. 이렇게. 그럼 반대가 나오겠죠. 만약에 여기부터 여기까지였어. 아이고, 여기까지였어. 그럼 얘는 무한히 작아지니까 최소값은 없겠지. 하지만 최대값은 얘를 넣었을 때가 제일 크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야. 이해 가셨죠? 그래서 유리함수는 최대 최소 찾으라 그러면 X점근선을 찾고 X점근선이 문제에서 준 구간에 들어가 있냐, 걸려 있냐, 아니면 없냐, 요거에 따라 나눠진다라는 거야. 근데 이게 무리함수는 최대 최소가 겁나 재밌는 게 뭐냐면 내가 이렇게 말할게. 무조건 양쪽 거야. 근데 그럼 얘도 얘처럼 뭔가 이렇게 탁탁 이렇게 걸려 있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야.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y는 루트 x-1 더하기 1이라는 무리함수가 있었다고 칠게. 가장 기본이 되는 꼭지점이 1,1이야. 그리고 뿔뿔 그래프니까 1번 그래프야. 그럼 이렇게 생겼거든. 근데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해요? x가 2부터 4까지야. 그럼 땡큐야. 왜? 어차피 2가 여기부터고 4가 여기부터니까 무조건 이 안에서 최대 최소를 가질 수밖에 없어. 그치? 이 모양이 4번 그래프든지 3번 그래프든지 뭐 2번 그래프든지 무조건 양쪽 끝값이 최대 최소를 담당할 수밖에 없거든. 근데 선생님, 제가 선생님한테 문제 내볼게요. 0부터 4까지요. 이걸 되게 호기롭게 저한테 막 테스트 하듯이 물어봐요. 왜? 0부터 4면 여기부터 여기까지면 여긴 그래프가 없지 않냐라는 거야. 맞아요. 그래프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요 x값은 뭘 뜻하죠? 이게 정의역이거든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구간을 줄 때도 정의역을 성립하는 걸 주지, 얘 정의역 구간이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0부터 4라고. 말이 안 돼요. x도 정의역이고 정의역은 x는 1보다 크다고 했는데 0부터라고 하면 x엔 넣을 수 없는 숫자를 지금 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더라도 항상 이 x값은 정의역 범위보다 항상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 자체가 이미 오류야.
왜? 이렇게 된다는 건 혹시 0보다 조금 더 큰 거, 0 넣었을 때 최대 최소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데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 가끔 이렇게 말하는 애도 있어. 여기부터 여기면 얘가 제일 낮잖아요. 아니지. 그렇게 따지면 여기 있는 값은 사실상 X값을 못 넣으니까 따질 수 없다가 되는 거야. 그래서 문제에서 주더라도 무리함수를 항상 끝쪽이 항상 정의역에 걸려 있던가 아무 상관없이 정의역을 벗어난 걸 절대 줄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말은 즉슨 무리함수는 양쪽에 무조건 최대 최소를 담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역함수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역함수. 이건 저번 시간에 제가 잠깐 귀뜸을 해주긴 했었어요. 한번 설명했었어. 자, 한번 물어볼게. 예서야, 우리 다항함수에서 몇 차까지만 역함수를 구할 수 있지? 다항함수는? 은수야, 몇 차까지만 역함수를 구할 수 있지? 다항함수에서. 다항함수라는 건 뭐 n차식, 3차식, 4차식, 1차식, 2차식 이런 들 중에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역함수는 딱 범위가 정해져 있어. 어디까지지? 2차까지밖에 안 돼. 왜? 여러분, 우리 1차의 역함수는 뭐죠? 1차예요. 1차를 역함수 구해봐. 그럼 1차씩 나와요. 그리고 2차를 드디어 지금 배울 건데 2차의 역함수가 누구죠? 바로 무리함수예요. 우리가 지금 배워. 근데 여기서 살짝 물음표가 던져져야 되는 건 맞아요. 왜? 선생님 2차 함수는 1대1 대응이 아니에요. 가로로 그으면 두 점에서 만나잖아요. 그럼 얘는 1대1 대응이 깨졌으니까 역함수 존재 조건에 위배됩니다. 그래서 얘는 역함수를 구할 수 없죠 라고 하는데 일단 맞아요. 말 잘한 거예요. 근데 이 2차식에 구간을 주어준다면 A보다 큰 쪽만 살려봐, A보다 작은 쪽만 살려봐 라고 한다면 이 얘기는 달라지더라. 왜? 그래프 자체가 반쪽밖에 없기 때문에 가로로 그었을 때 한 점에서 만나니까 1대1 대응이 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역함수를 구했을 때 무리함수가 나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윤서 A, 유리함수의 역함수가 누구죠? 유리함수 역함수. 유리함수. 유리함수는 자기 자신이 나와. 역함수가 하면 자기랑 모양이 똑같으니까 숫자가 똑같은 게 아니라 자기랑 같은 종류의 함수가 나온다. 유리함수는 유리함수. 그리고 무리함수, 역함수는 당연히 2차 함수가 나올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한번 무리함수, 역함수, 2차 함수, 역함수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자, 가볼게. 일단 한번 우리 2차를 일단 가장 이쁜 거 얘로 한번 시작해볼게. 얘의 역함수를 한번 구해볼게요. 근데 아까 제가 말했듯이 이렇게 나오면 틀렸어요. 왜? 얘 자체는 너무도 이쁜, 그냥 여러분들도 바로 보이겠지만 완전 제곱 형태의 2차식일 거야. 그럼 얘는 가로로 그었을 때 두 점에서 만나니까 1대1 대응이 아니야. 그럼 역함수를 못 구해.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할 거냐? 큰 쪽만 살려. 마이너스 1보다 큰 쪽만. 그래서 그래프를 추론해보면 이렇게 생겼죠. 마이너스 1,0에서 이렇게. 자, 근데 얘를 y는 x에다 한번 대칭시켜보자라는 거야. 그럼 안 봐도 비디오지. 왜? 마이너스 1,0을 y는 x에 대칭시키면 얘네 둘이 자리 바꾸면 되니까 0, 마이너스 1을 지나면서 요런 데칼코마니 모양이 나오겠다라는 거야. 이게 바로 이 2차 함수의 역함수더라라는 거야. 그럼 진짜 한번 구해볼까? 애들이 무리함수에서 무리함수, 역함수는 되게 잘 구해. 근데 2차 함수에서 무리함수를 잘 못 구해. 자, 한번 연습해 볼게. 선생님, 2차식에서 어떻게 역함수를 찾습니까? 라고 하면 일단 첫 번째, 제가 벌써 힌트를 드렸는데 완전 제곱 형태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얘를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었다라는 거야. 그 다음 어떻게 하냐? 우리 역함수의 정의가 뭐야?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기 때문에 x랑 y를 한번 자리 바꿔보자라는 거야. 그럼 자리 바꾸면 x는 y 플러스 1의 제곱.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역함수를 벌써 구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우린 수학에서 y는으로 고치는 걸 좋아하니까 x값에 따른 y값을 나타내는 걸 좋아하니까 이제 얘를 y는으로 바꾸셔야 돼요. 근데 y는으로 어떻게 바꾸냐? 이 제곱을 없애고 싶어요, 선생님. 그래서 우린 양쪽에 어떻게 할 거야? 루트를 씌워줄 거야. 그럼 루트를 씌울 때 조심하셔야 돼요. y 플러스 1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x가 나오더라라는 거야. 그럼 이제 질문하겠지. 왜 풀마가 붙어요? 라고 하면 제가 지금 당장은 요것만 보고 지금 역함수를 구했단 말이야. 이 범위를 아직 안 보고.
그럼 2차 함수의 역함수를 엄밀히 따지면, 자,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y는 x에 대해서 접었다 펴봐봐. 이 그림을 y는 x에다 접었다 펴보면 딱 봐도 어떤 모양 나올 것 같아? 요런 모양 나올 것 같아. 그치? 그러니까 얘도 또한 플러스 마이너스가 붙는다는 거야.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일단 y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x 마이너스 1이더라 라는 거야. 그래서 뿔뿔 그래프면 위에 게 나오는 거고 맞뿔 그래프면 밑에 게 나오는 거야. 그럼 이제 나는 반쪽만 살리기로 했으니까 얘도 반쪽짜리가 나와야 되더라 라는 거지. 그럼 이거를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또 해야 되냐 라는 건데 그건 아니고 우리가 y는 x에 대해서 대칭시킨다는 게 바로 역함수를 구할 때인데 단순히 요 x, y 요렇게만 자리 바꾸는 건 아니더라. 그 안에는 속사정이 따로 있더라. 바로 뭐냐? 얘의 정의역과 한번 치역을 찾아보자 라는 거야. 자, 좀 어려울 수는 있어요. 자, 그럼 얘는 정의역을 알려줬어. 얘가 정의역이야. 2차 함수의 정의역. 정의역이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치역도 한번 찾아보자 이거지. 치역. 이 2차 함수의 치역은 뭐죠, 여러분? 아까 그림 여기다 그려줬죠, 제가. 치역은 그 그림이 존재하는 y값을 뜻한다 했잖아. 0보다 큰 쪽이 있다 이거야, 그림이. 그래서 치역은 사실 y는 0보다 크거나 같은 게 지금 이 2차 함수의 정의역과 치역이었어. 근데 제가 뭐라 그랬죠? 역함수는 y는 x에 대해서 대칭인데 단순하게 x와 y만을 바꾸는 게 아니라 속을 들여다보면 정의역에도 x가 있고 치역에도 y가 있기 때문에 저 xy도 또한 자리가 바뀌어야 되더라라는 거야. 따라서 이놈 역함수를 구한 이 무리함수는 정의역이 바로 누가 되냐? 치역이 y가 x로 바뀌어서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고 치역은 누가 되더라? 정의역이 x가 y로 바뀌어서 y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나오더라. 그래서 아까 여기가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마이너스 1보다 큰 쪽이 살아남아서 최종적인 역함수는 얘더라. 그래서 1번이니까 y는 루트 x 마이너스 1이라는 그래프가 나온다라고 말하면 되는 거야. 이해가? 그래서 초반엔 당연히 플러스 마이너스가 나와야 합니다. 나와야 하는데 이놈의 치역 때문에 바로 위쪽이 살아남는 거다. 선생님 만약에 그럼 이거를 너무 귀찮게 정의역 찾고 치역 찾고 다시 보내서 y랑 x 자리 바꾸고 다시 추론하느니 제가 만약에 애초에 이 2차 함수를 그릴 줄 알았더라면 그리고 이쪽만 살아남는 걸 알았더라면 걔를 y는 x 대칭시키면 이쪽만 살아남는 걸 바로 알았더라면 전 그냥 바로 뿔만 안 쓰고 뿔뿔 그래프로 추론해도 될까요? 상관없다 이거지. 왜요? 그래프를 그릴 줄 알면 사실 내가 말했잖아. 수학은 반을 먹고 들어가는 거라고. 그래서 그래프를 그릴 줄 알면 사실 너무 쉽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피곤하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응. 이렇게 앞에서 내 얼굴 오늘 그만하자 이제, 그치? 근데 선생님도 이게 좀 남다르게 이게 한 번도 선생님이 이렇게 준비해 본 적이 없거든. 근데 선생님 아내가 한번 이러는 거야. 내가 더 나이 많아, 알았지? 그래서 오빠 몇 년 만에 1학년 하는 거야? 이러는 거야. 3년 만에 하는 거, 한 2년 만에 하는 거 같아, 1학년을. 그럼 남다르겠네. 얘네들이 제일 귀여운 거 같아. 그래? 그럼 지금까지 했던 애들 중에 누가 제일 이뻐? 얘네들은 아니고, 농담이고, 그래도 내가 오랜만에 해보니까 재밌는 것 같아, 얘네들이 착하고. 그랬더니, 그래? 그럼 선물을 좀 준비해봐. 라고 해서, 이 선물도 내가 산 게 아니라 난 진짜 포장만 했어. 아내가 또, 어쨌든 다이소 가가지고 엄청 많이 사왔더라고. 그래서 또 혼자 이제 그 간의 수공업으로 앞에 펜, 볼펜 놓고 먹을 거 이렇게 분류짓고 여기 봉투 하나 들고 하나 거의 공장이었어, 공장. 막노동 공장처럼 하나씩 넣고 마지막에 이제 선생님이 어제 그 편지 딱 만들어서 이제 넣어놓은 거지. 그 편지를 넣어놓을까 말까 하다가 맨 처음에 내 얼굴을 넣으려고 그랬거든. 아니 근데 내 얼굴 넣으면 버려져 있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아플 것 같은 거야. 그렇다고 이게 대충 쓸데없는 말만 써놓으면 그냥 보고 넘길 것 같아.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설마 자기네 이름이 적혀 있는데 버릴까? 라는 마음으로 너네 이름을 이제 하나 넣는데 맨 처음에 넣는데 이제 아로 될 때가 있고 이게 엄청 많더라고. 예서야, 윤서야, 서진아. 이것도 다 고쳐야 되는 거야. 하나하나. 이미지 파일에서. 살짝 하다가 그냥 이름 지울까? 애들아라고 할까? 그냥 한 번에 이렇게 할까 하다가 이제 또 귀찮아서 그냥 하나하나 또 바꿔봤지. 그냥 그것도 애들아로 바꿔서 똑같이 하느니. 그랬더니 뽑아서 갖고 왔다?
또 뭐라 하는 거야. 아내가. 또 왜? 그랬더니, 이거를 다 다르게 해야지. 이걸 다 이렇게 또 다 통일시키면 애들이 좋아하겠냐. 아, 나도 힘들다. 나도 힘들었다.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준비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제 요것만 하고 쉬는 시간 잠깐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2차 함수가 역함수를 구해서 무리함수를 찾는 게 너네가 봐도 조금 난이도가 있어 보여. 왜? 아, 얘만 x랑 y 자리 바꾸는 게 아니라 아, 짜증나게 정의역하고 치역. 그리고 심지어 이게 이쁜 완전 제곱식이 아니면 일이 커져. 예를 들면 이렇게 해볼까? y는 뭐 이렇게 나오면 이제 머리가 아파지는 거지.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뭐 4 이렇게 나왔어. 야, 이거 골 때려지는 거야. 역함수거라 그러면. 왜? 실질적으로 얘를 완전 제곱식을 만들면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 그 다음에 여기 4 나오고 마이너스 4분의 25가 나올 거니까 야, 이게 마이너스 4분의 9 이렇게 나오겠다라는 거야. 그럼 일단은 귀찮아지지. 왜? x랑 y 자리만 바꿔도 x 플러스 4분의 9는 y 플러스 2분의 5의 제곱이 되고, 다시 또 여기다가 뭐 씌워주고 루트 씌워주고 플러스 마이너스 붙고, 그 다음 얘까지 넘어와서 이렇게 만들어주고, 또 다시 뭐 해야 돼? 치역 찾아야겠지. 치역이랑 정의역.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얘들아 잘 생각해봐. 어차피 여기서 뿔말을 결정하는 건 누구야? 치역이 결정해. 이 풀말을 선택하는 건 치역이 결정하기 때문에 얘의 치역을 찾는 게 아니라 이 이차함수의 정의역을 찾아야 되는 거야. 왜? 정의역을 찾아야 걔를 y는 x 대치시켰을 때 치역이 될 거니까. 또 엄하게 여기서 치역 찾고 여기다 쓰시면 안 돼요. 여기에 정의역을 찾아야 일로 와서 치역이 되는 거니까 얘 정의역을 보니까 선생님, 이 그래프가 만약에 문제가 마이너스 2분의 5보다 큰 쪽을 살려달래요 라고 하면 정의역이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얘를 이쪽으로 갖고 오니까 치역이 마이너스 2분의 5보다 크거나 같은 쪽이더라. 그럼 머릿속에서 무슨 생각해야 돼? 선생님, 뿔 앞에 몰라. 뿔뿔일 수도 있고 맞뿔일 수도 있거든. 지금 뿔뿔 아니면 맞뿔이거든. 근데 치역이 어느 쪽으로 입벌렸어? 왼쪽으로 입벌렸단 말이야. 아이고 지웠네. 왼쪽으로 입벌리면 몇 번 그래프였지? 1번 아니면 2번 그래프였어. 그러면 뿔뿔 그래프 아니면 무슨 그래프여야 돼? 뿔마 그래프여야 되거든. 근데 마는 이미 끝났어. 그러니까 뿔뿔밖에 안 되니까 이 그래프가 될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플러스라고 생각하고 문제 풀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에 총괄 테스트도 봤지만 보자마자 손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문제를 보고 그 다음 어떻게 갈지를 생각하고 풀어야 되는데, 지금 29번 같은 거 보면 진짜 애들이 다 낚였어요. 그 K-에 들어갔던 거 있잖아. K가 1 되니까 개수 찾는 거, K가. 기억나? 그거 다 막 2개. 이렇게 많아, 2개. 그 몰라? 29번 문제? 1개지. 당연히. 왜겠어? 내가 말했잖아. 이건 그 뉴픽에서도 막판까지 했었잖아. 그 K값 찾는 거 있잖아. K값이 이렇게 시작했던 거 있잖아. 그래서 애들이 K에다 1 넣었더니 성립하니까 1까지 해갖고 답을 다 2개라고 적은 거야. 근데 얘들아, 이거 앞문장에 뭐라고 쓰여 있었어? 2차 부등식이라고 썼어. 그럼 최고차계수 0 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1을 넣었을 때 성립한다. 이거에 너무 사로잡혀가지고 1 넣었더니 말 된다. 아, 선생님이 최고차계수가 이게 미지수면 여기가 0 되는 값도 넣으라 그랬어. 그러고 나서 그래프를 추론했더니 얘는 항상 양수여야 돼. 막 이렇게 다 찾았더라고, 밑에 풀이를 보니까. 근데 막판에 가서는 딱 이 2개. 왠지 봤더니 다 1 넣었더니 말 돼서. 말 되니까 하나 더 추가된대. 그러니까 밑에 것만 따져보면 1개가 나와요. 근데 위에 걸 따지면 K가 1 돼가지고 답이 2개 다 이렇게 적은 애들이 많아. 오답 애들 보면. 근데 얘들아, 1 넣었을 때 0 돼서 이게 말이 되는 건 좋아. 이쪽이 양수 나와서 0보다 크네? 말 되네? 그래서 다 1에다 추가를 했는데 앞에 2차 부등식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1 넣었을 때 말은 되지만 얘 때문에 다시 1은 되면 안 되더라. 그래서 걔 빼가지고 답이 1개였는데 뭐 난리 났고, 그 다음에 그 문제 뭐야 그거. 1, 2, 3, 4, 5번. 100으로 나눴더니 난 1024 나온 새끼들은 뭐 하는 새끼야? 야, 그 인간적으로,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하자. 야, 너네 그냥 나머지 정리 다 까먹어도 돼, 씨. 야, 어떻게 100을 나눴는데 나머지가 100보다 크냐고. 초등학교 잘못 나온 거지, 그러면, 씨. 아니, 그 수학을 떠났어. 그건 너무한 거 아니야? 내 채점하는데, 나 맨 처음에 문제 오류인 줄 알았어. 다시 풀어봤다니까? 이거 뭔데? 왜 1024야, 도대체?
근데 나는 1024를 풀기 전에 내가 1000으로 나눴나? 뭐 만으로 나눴나? 한참 고민했어. 근데 100으로 나눴는데 나머지가 1024래. 아니, 이런 혁신적인 숫자가 어떻게 나오냐고. 1024를 100으로 나눠서 24여야겠지. 아, 진짜 나 열받는 문제 몇 개 있어요. 이거 말고도. 그거 너무한 거 아니야? 절대값? 이거? 이건 나랑 했잖아. 몰라, 답은 기억이 안 나. 나 이거는 그냥 내가 했던 걸 화가 나고, 그 다음 이거. 와, 오메가 기억니은데 이거 문제. 와. 야, 난 나 같으면 뉴픽 할 때 외웠다. 와, 근데 진짜, 와, 밑에 푼 거 딱 보는데 딱 기억. 답에. 와, 나 환장할 것 같아. 나 이거 보면서 내가, 내가 진짜, 너는 어떻게 해야 되니? 근데 너무 화가 나더라고. 한 건데 틀리면,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거는. 그래서 좀 몇 개의 포인트가 있어서 채점하다가 찢어버릴까? 이거 다시 보기 할까? 만감이 교차했어요. 하지만 끝까지 채점하다 더 열받았어. 너무한 거 아니야, 진짜 너네? 그래도, 뭐, 많이 틀린 애도 있고, 뭐, 적당히 틀린 애도 있고, 아무튼 뭐, 잘하셨어요. 앞으로가 중요하죠. 자, 우리, 이거 하고 쉬는 시간. 이건 금방 끝나. 선생님, 그러면 무리함수를 만약에 역함수를 구하라고 했으면, 왜 얘보단 좀 쉽나요? 일단은 정의역, 치역 다 신경 끄시고요. 아직은. 그냥 진짜 단순하게 완전적으로 또 필요 없어요. X, Y 자리 바꾸면 돼요. 그러니까 애들이 여기까지는 그래도 실수율이 적다 이거야. 그래서 1 넘기고요. 그리고 루트 없애는 아주 좋은 방법, 최고. 그러니까 얘는 뿔마가 안 나오니까 따질 필요가 없는 거야. 그리고 나서 한쪽으로 1 넘겨서 이렇게 나오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뿔마, 마지막에 가서 뭔가 추가적으로 따져봐야 될 작업이 없어서 애들이 그나마 좀 더 쉬워해. 근데 문제는 하나 생기죠. 왜? 결국엔 얘가 반쪽짜리 무리함수였잖아. 반쪽짜리 무리함수라는 건 반쪽짜리 2차 함수가 나와야 돼. 그럼 어떻게 구해야 되겠어? 또 반대로겠지. 선생님, 얘 치역을 구해서 얘로 바꿀까요? 얘 정의역을 구해서 얘로 바꿀까요? 내가 말했잖아. 얘는 지금 필요한 게 어디 구간이야? 정의역 구간이 필요해. 이 그래프가 꼭지점이 마1, 마1인데 그리고 아래로 볼록인데 0 넣었더니 0 지나는 이런. 근데 이 그래프에서 실질적으로 요쪽, 즉 x값에 따라서 어느 쪽이 살아남냐가 중요한 거니까 지금 x에 관한 범위가 필요해. 근데 얘는 대칭을 시켜서 나온 x니까 얘는 여기에 치역을 찾아야겠다라는 거지. 그럼 치역 y 마이너스 1 뿔뿔 그래프 1번 그래프 어느 쪽으로 이끌렸어? 왼쪽으로 이끌렸거든. 그러니까 그대로 x로 갖고 오면 이렇게 되겠네. 따라서 얘는 x가 마이너스 1보다 큰 쪽, 즉 이쪽만 의미하겠네요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 다음 건 잠깐 쉬었다가 할게요. 이번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번에 할 거는 이제 역함수를 배웠으면 항상 그 뒤를 이어서 꼭 나와야 되는 개념이 있죠. 바로 뭐야? 자기 자신과 역함수의 교점이다라는 거야. 즉 다시 말하면 어떤 fx가 있을 때 fx와 그 자기 자신의 역함수의 교점을 한번 구해보자라는 거야. 근데 이게 얘는 좀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뭐가 조심해야 되냐면 우리 기본적으로 만약에 y는 x가 이렇게 있었어. 예를 들면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선생님 이제 2차 함수의 절반만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전제하에 제가 저기다가 2차 함수의 반만 그래프를 그릴 건데 한 3가지 경우의 수가 있지 않을까요? 라는 거야. 첫 번째, 일단 단순한 것부터 그려볼게. 첫 번째는 y는 x랑 안 만날 수도 있지 않냐라는 거야. y는 x랑. 그러면 얘 역함수를 구해보면 그 역함수 또한 어때? 안 만날 수 있다라는 거야. 이해 가시죠? 그러면 일단 이런 문제들은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의 역함수의 교점은 없다라고 나올 거야. 자, 나중에 이렇게도 문제가 나와.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 역함수의 교점의 개수가 없을 때 이렇게 나와. 그럼 없다라는 건 어떻게 저 그림을 내가 식으로 표현하지? 이제 그게 문제인 거야. 두 번째, 선생님, 요런 모양 말고도 또 이렇게 될 수도 있지 않나요? y는 x가 이렇게 있는데 한 점에서 만날 수도 있잖아요. 그치? 2차 함수의 절반이 합해 올라가면서 얘랑 한 점에서 만나고 가는 거야. 걔의 역함수는 그럼 반대로 여기서부터 한 점과 만나서 가겠다라는 거지. 그럼 얘도 fx와
fx의 역함수의 교점의 개수가 1개 이렇게 나오더라라는 거지. 그럼 문제도 또 어떻게 나와? 자기 자신과 역함수의 교점이 1개일 때라고 시작할 거야. 그럼 난 그거를 또 식으로 표현해야겠지. 자, 마지막. 당연히 y는 x가 이렇게 있을 때 첫 번째 fx가 만약에 이렇게 가면서 두 점에서 만날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그럼 그놈의 역함수는 얘도 또한 두 점에서 만나면서 이런 모양을 만들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그럼 얘는 자기 자신과 역함수의 교점의 개수가 2개 이렇게 나오더라라는 거야. 자, 그러면 당연히 그림을 완벽하게 그릴 줄 알면 안 만날지, 한 점에서 만날지, 두 점에서 만날지를 다 알 텐데 사실 이 기울기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확 올라갈 수도 있고 완만하게 올라갈 수도 있고 이걸 우리가 단순히 2차식만 보고 알 수는 없어요. 그럼 도대체 얘일지, 교점이 없을지, 한 개만 있을지, 두 개만 있을지는 결국 누가 결정한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결국에 교점의 개수를 물어보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우린 뭐 하자? 두 식을 같다고 두자. 근데 그 같다고 둘 때 자기 자신과 역함수를 같다고 둘 수는 없다. 가끔 가다가 선생님 무리함수의 역함수가 2차 함수인 거 아니까 전 역함수를 직접 구해서 두 식을 같다고 두면 안 될까요? 맞긴 맞아. 이론상은 맞아. 여기가 무리함수, 이쪽이 2차 함수면 이론상은 맞아. 하지만 무리함수와 2차식을 같다고 둔 상태에서 여러분들은 무조건 무슨 짓을 할 거예요? 양쪽을 제곱하는 짓을 할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나왔다 칠게 틀릴 수도 있지만 근데 이걸 제곱하는 순간 무슨 문제가 생겨요? 여기는 일단 제곱하면 항의 개수가 어마어마하게 늘 거고 그치? 플러스 여기를 제곱한다고 하는데 얘가 사라지진 않아요. 그쵸? 물론 이걸 또 가끔 이렇게 푸는 애들도 있어. 근데 이거 이 넘겨서 제곱해도 되나요? 상관은 없어요. 그럼 여기가 무리식이 없어지는 것도 맞아. 좋아. 근데 어쨌든 여기가 항의 개수가 6개로 는다라는 거지. 그럼 머리가 아파져. 다시 또 인수분해해야 돼. 그러니까 힘드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냐? 저번에 유리함수 때도 말하고 있고 함수 파트에서도 말했지만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 역함수의 교점은 자기 자신과 는 x와의 교점의 개수로 파악해도 된다라는 거야. 근데 다만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건 있다. 뭐? 저번에 유리함수 때도 말했지만 무조건 항상 fx와 fx의 역함수의 교점은 항상 y는 x 위의 점이다 라고 만약에 문장이 나온다 라고 하면 무조건 틀렸다. 이거는 틀린 명제다 라는 거야. 왜? 내가 저번에 한번 예시 보여드렸었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함수 있잖아요. 만약에 나중에 가면 이런 게 나올 수도 있겠죠. 이게 y는 x인데 이게 그림이 안 보일 수도 있긴 해요. 만약에 나중에 가면 이런 함수도 배울 거야. 이런 무리함수가 나올 수도 있어요. 심지어 꼭지점이 여기고 4번 그래프인 거야. 근데 얘를 y는 x에다 접었다 피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이렇게 나온다 이거지. 여기서 여기 지나고 요거 지나고 요거 지나면서 이렇게 즉 하나 둘 세 개 교점이 나올 수도 있어요. 물론 그 셋 중에 하나는 y는 x 위에 있는 건 맞아요. 하지만 항상 y는 x 위에 있다? 아니다. 전혀 y는 x랑 상관없이 진짜 찐으로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 역함수만 만나는 점이 따로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항상 y는 x 위의 점이다는 틀렸다라는 거야. 이해 가셨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 fx랑 는 x라고 같이 둔 다음에 결국 얘가 무리함수가 나오면 상수를 넘겨서 제곱할 거고 2차 함수면 x를 반대쪽으로 넘겨서 2차 함수는 0으로 만들 거야. 그럼 결국 뭐가 됐든지 간에 판별식을 먼저 사용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안 만나면 판별식이 0보다 작다로 나올 거고 한 점에서 만날 거면 판별식이 0 나올 거고 두 점에서 만나면 판별식은 0보다 크다가 나올 거다라는 거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빨리 이 그림을 그리고 어떤 문제를 구하면 된다. 그리고 당연히 이 문제를 내는 목적은 뭘까요? 당연히 이 교점 사이의 거리를 낸다든가 이 교점의 좌표를 낸다든가 이런 것들을 구하자고 이 문제를 출제하는 거기 때문에 대부분 1번과 2번은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러면 1, 2번은 왜 만들었을까요? 라는 거야. 그냥 얘밖에 없다라고 얘만 졸라 공부하면 되는데 왜 굳이 이 1번과 2번 경우를 공부해서 꼭 알아둬야 됩니까? 라고 하면 1번과 2번 유형은 나오는 때가 또 정해져 있어요. 이 1, 2번은 언제 나오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은 대답해야 돼. 대답해야 돼. 1, 2번 유형 어디서 진짜 많이 쓰일까? 너네 다 대답할 수 있어. 여기서 대답 못하는 애? 없어. 잠깐만. 없는 것 같아요. 여기 다 대답할 수 있어야 돼, 일단. 뭘까요? 힌트? 여러분들이 배웠어, 다.
여기서 다 배웠어. 여기서 나한테 그날 안 배웠다면 다른 날 배웠어. 힌트. 바로 뭐야? 미적분. 나한테 정규 때 미적분 안 배운 애들은 미적분 특강으로 나한테 배웠거든. 그러니까 미적분 배웠잖아, 2교시에. 됐어. 아무튼 미적분이요. 미적분. 너네 미적분에서 이거 언제 많이 배웠냐? 너네 지금 배우고 있나 혹시 2교시 때? 너네 넓이 배웠어? 정적분의 넓이. 넓이에서 역함수 그래프의 넓이 찾으라고 할 때 이 문제가 진짜 많이 쓰여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나와요.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의 역함수로 둘러싸인 넓이를 찾으시오. 그럼 여기야. 그래서 이 반쪽 구해가지고 곱하기 2 하면 돼. 이쪽 구해서 곱하기 2 하든지. 얘도 똑같아요. 나중에 가면 배우실 텐데 나중에 가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넓이 찾아달래. 이거 접었다 필 거예요. 그럼 일로 가요. 그래서 나중에 가면 막 이렇게 된 사각형에서 이렇게 된 사각형을 빼는 걸 배울 거다. 배웠지? 예서? 얼마 전에 했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 찾으라고 할 때, 굳이 자기 자신과 역함수로 둘러싸인 부분이 굳이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날 필요도 없고, 무조건 한 점 또는 안 만날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 이걸 배우고 있는 거고. 왜? 이거는 굳이 얘가 언제 쓰인다 그랬지? 정적분에서 쓰인다 그랬어. 정해진 범위에서 쌓을 적자, 나눌 분자, 나눠서 쌓자. 그래서 정적분이라고 하잖아. 그럼 얘는 어디서 배운다? 지금 공수2에서 배우는 거예요. 공수2는 굳이 이 둘러싸인 넓이는 굳이 뭘 필요하지가 않으니까 굳이 우리가 정적분을 이용하지 않아도 되니까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중에 가면 또 막 이거 정적분으로 더 쉽게 구할 수 있어요. 그냥 여기부터 여기까지 위에씩에서 아래씩 뺀 거다라고 해서 찾을 수 있지만 어쨌든 이 문제는 지금 여기 사이 거리 구하라고 할 때는 공수2 범위가 쓰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그거에 대한 내용이 3페이지에 10번과 11번이다. 그럼 얘들아 우리 11번 한번 해볼까? 11번? 11번에 그 읽고만 한번 끝내볼게. 그 밑에서 네 번째 줄부터 읽으면 함수 y는 fx의 그래프와 직선 y는 x의 교점이 존재하면 그 교점은 함수 y는 fx의 그래프와 그 역함수 f 인버스 x의 그래프의 교점이지만 함수 y는 fx의 그래프와 그 역함수의 교점이 반드시 y는 x 위의 교점만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대부분 합답형으로 많이 물어본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아셨죠? 그러니까 거꾸로 물어볼 수도 있다는 거지. 만약에 자기 자신과 y는 x의 교점이 자기 자신과 역함수의 교점이냐라고 하면 그건 맞아. 하지만 얘네 둘이 만나는 교점이 항상 여기 위에 있냐? 그건 아니다라고 대답하면 된다는 거야. 아셨죠? 자, 밑에 12번이 반원이거든요. 이 반원은 솔직히 말하면 언제 배우냐면 미적분 2에서 제일 많이 쓰여요. 미적분 2에 가면 삼각치환 할 때 이걸 제일 많이 쓰는데 이건 뭐 그때 가서 배우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일부러 넣어놓은 거고.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제가 마플 교과서를 지금 봤거든요. 지금 봤더니 어디야? 사실상 426쪽까지 제가 다 설명했더라고요. 개념은 다행히도 빠진 건 없어요. 같이 한번 봐볼게요. 예를 들어서 418쪽 보면 정의역, 치역 찾으시오. 배웠고 419쪽 최대 최소 배웠고 그 다음 420쪽 평행이동, 대칭이동 배웠고 421번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그래프 주고 식을 찾는 미정계수. 근데 이거는 사실 제가 문제를 풀어보진 않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은 웬만하면 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좀 이따 한 문제 정도는 풀어볼 거고 그 다음에 422번은 이쪽은 유리함수와 무리함수의 그냥 복합적인 콜라보레이션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424쪽이 역함수를 구하시오고 425번이 합성함수와 역함수의 콜라보레이션인데 우리 합성함수, 역함수는 사실 따로 배웠었고 그 다음에 426쪽이 자기 자신과 역함수의 교점 구하라는 문제 유형이었고 그럼 사실 제가 웬만해서 빠뜨린 무리함수 유형은 없는데 유일하게 427쪽이 없어요. 427쪽. 427쪽이 왜냐면 유리함수의 때도 들어왔는데 유리함수보다 더 쉬워요. 얘는. 자, 우리 혹시 이거 유리함수에서 배웠던 거 기억나? 유리함수에서는요, 제가 그때 이 문제 유형을 어떻게 가르쳤냐면 하필 어떤 직선이 지나는 점,
꼭 지나는 점, 즉 정점이 어디 위에 있을 때와 점근선 대칭점에 있을 때와 대칭점에 없을 때 이렇게 나눠서 설명했었어. 그래서 무슨 뜻이냐? 다시 한번 설명해주면 이런 거였지. 유리함수가 너무 이쁘게 이렇게 있었어. 얘가 y는 x분의 1이라고 할게. 그럼 점근선 x는 0, y는 0이야. 근데 요런 직선이 있었다 이거야. 그럼 얘는 m값에 관계없이 0,0을 꼭 지나는데 그 0,0이 하필 뭐야? 대칭점이야. 그럼 지금 여기서 시계바늘이 빙글빙글빙글빙글 돌고 있다는 거야. 초침이. 그러면서 두 점에서 만나네. 두 점에서 만나네. 안 만나네. 라고 했어. 그리고 안 만나기도 하네. 라는 거야. 그래서 얘는 만난다와 안 만난다 를 먼저 찾고, 안 만난다, 만난다, 내가 그때 당시 이거 조금 위험하지만 제가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어요. 답은 둘 중에 하나다. 뭐 m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을지 m값은 0보다 작거나 같을지 아마 둘 중에 하나가 결정될 거다라는 거야.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 안 만난다, 만난다. 그럼 양수면 다 만나요. 그래서 얘는 m값은 양수면 다 만나요. 하지만 안 만난다 그러면 0일 때 안 만나고 음수일 때 안 만나니까 이렇게 나오더라라는 거. 이해 가셨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때 당시 선생님 만약에 그래프가 반대로 되면요. 똑같이 반대로 나올 거야 아마. 이렇게 한번 해볼게. 이동시켜 볼게 내가. 여기가 1,2야 대칭점이. 그럼 이 직선이 하필 여길 지나가고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 칠게. 잘 봐. 결국에는 얘 이번엔 양수면 안 만나는 거야. 그래서 만난다, 안 만난다라고 했을 때 안 만나려면 일단 양수면 안 만나. 그리고 0일 때도 안 만나. 하지만 음수면 무조건 만나. 얘는 답이 이런 거밖에 없어. 여기서 갑자기 뜬금없이 뭐 1보다 크고 0, 뭐 4보다 작다 이런 거 없어요. 무조건 답이 요 세트 아니면 요 세트밖에 없어요. 그게 하필 어디일 때? 지나는 점이 대칭점일 때.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대칭점이 아니면 일이 커지겠지. 조금. 근데 커지더라도 조금만 이동시켜서 따져보면 돼. 유리함수가 이렇게 있었어. 근데 지나는 점이 엉뚱한 점은 아니고 대칭점은 아니고 그냥 한 요쯤에 있는 점이야. 점근선 위에는 올라가 있었어. 다행히. 요게 Y점근선이니까 Y점근선에는 올라가 있었어. 그러면 여기서 조금 조심조심 그래프를 옮겨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 일단 양수면 다 만나. 근데 조심해야 돼. 점근선 위에 있으니까 지금 0일 때는 안 만나. 그러다가 이제 음수면 안 만나. 근데 그럼 얘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양수일 때 만난다. 0일 때 안 만난다. 음수일 때 안 만난다. 얘 두 개인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뭐냐? 얘를 살짝 옮기다 보면 접할 때가 나와요. 그래서 접할 때를 한번 찾아줘야 돼. 그래서 한 점에서 만날 때가 한 번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또 다른 유형도 있겠죠. 아예 엉뚱한 데 있을 수도 있어요. 전혀 나랑 예상하지 못한 그냥 이런 유리함수가 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꽝 끝. 여기 지난대. 그럼 이건 미안하지만 문제마다 계속 직선을 돌려보셔야 돼요. 양수면 만나네. 0이어도 만나네. 근데 음수일 때 조금 위험해. 왜? 음수여도 이렇게 가면서 접할 수도 있어. 그래서 음수라고 해서 다 안 만나는 건 아니고 한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 안 만날 수도 있고 오케이 여기서도 한 점에서 만났다. 그래서 신기한 게 뭐냐면요. 얘는 학교 시험에 잘 안 물어봐요. 학교 시험에 내지도 않아요. 너네가 봐도 답 두 개 중에 학원 다니고 과외 다니고 인강 배우면 다 배워요. 자, 얘 살짝 조금 난이도가 올라가긴 해요. 얘가 난이도가 하라면 얘는 중정도 되겠죠. 근데 여기까지도 잘 안 돼요. 제가 만약에 그냥 여기서 4년 동안 겪어본 바로는 서울여고는 이제 여기까지가 제 생각에 서울여고의 맥스예요. 맥스. 그러니까 이걸 안 낸다가 아니라 서울여고는 이제 이 이상을 올라가게 되면 일단 학교에서 굉장히 설명을 많이 해줘야 돼. 애들한테. 디테일하게 많이 설명을 해준 다음에 하는 거고 숙문이라든가 숙문, 그치? 대표적으로 숙문 같은 경우는 그냥 안 알려주고 내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싸가지가 없는 거지. 왜냐면 걔네들은 실질적으로 프린트가 97년도 모의고사부터 나오거든요. 랜덤으로 줘요, 프린트를. 97, 막, 심지어 뭐 나 고3 때 나왔던 거, 08년도, 막 이런 거 다 내요. 근데 이제 이대부고는 아시다시피 뭐 3년 전밖에 안 내요. 일단 기본적으로 늘 3년 전 모델밖에 안 내기 때문에 이런 걸 내더라도 일단 알려주긴 해요. 만약 3년 전에 하필 나왔어. 그럼 내겠죠. 근데 안 나왔어. 그럼 웬만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가 난이도가 중이고 얘가 상이죠. 그리고 이거는 무조건 아마 킬러 문항으로 낼 거예요. 왜겠어? 한 점에서 만날 때면 판별식을 두 번 써야 되거든. 한 번만 쓰면 답 나오긴 하지만 여기랑 여기 사이일 때가 안 만나거든. 여기일 때가. 그래서 한 점에서 만날 때와 한 점에서 만날 때를 찾아서
걔와 걔 사이에 있을 때 안 만난다. 그래서 얘는 꼭 안 만나는 구간을 찾으시오라고 문제를 내. 결국에는. 아셨죠? 그래서 얘가 가장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중에 또 이제 공수2 다시 할 때 이제 진짜 직접적으로 한 번 더 배우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무리함수 한번 배워보겠다 이거지. 무리함수는 얘들아, 이렇게까지 세부적으로 몰라도 돼요. 너무 단순하거든, 무리함수는. 왜 그러냐면, 잘 봐. 그래프가 일단 단순하잖아. 유리함수는 이게 대칭형으로 생겨서 짜증나는 거거든. 근데 무리함수는 너무 이뻐. 예를 들면 이런 꼭지점을 갖는 무리함수가 있었어. 1번 그래프로 할게. 일단 단순하게. 근데 얘는 어딜 지나도 얘들아 상관없어. 뭐 제가 꼭지점을 지나야 되냐, 뭐 얘는 점근선도 없어. 그냥 지 멋대로 있어도 돼. 아무 데나 찍어 그냥 꽝. 끝. 그래 놓고 만나지 마. 만날 거면 2점. 안 만날 거면 아예 0. 만나더라도 하나. 이렇게 그냥 물어봐. 그러니까 얘는 다 물어봐. 안 만난다, 한 점에서 만난다, 2점에서 만난다, 다 물어봐. 얘는 하나만 안 물어보더라고, 신기하게. 그럼 얘는 그럼 어떻게 풀어야 되냐? 이건 진짜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려보시면 돼요. 첫 번째, 한 점에서 만날 때를 찾아보면 결국 얘가 접할 때야. 그럼 얘가 키야. 왜? 얘를 기준으로 뭔가 범위가 바뀌어요. 그리고 또 꼭지점 지나갈 때가 두 번째 키야. 결국엔 여러분들 두 가지만 찾으면 돼. 첫 번째, 접할 때랑 꼭지점 지나갈 때가 제일 중요해. 왜 그러냐면 이 두 개의 직선을 기준으로 확 그래프가 바뀌어요. 무슨 뜻이냐? 얘를 기준으로 얘보다 커지면 안 만나요. 얘일 때 한 점이에요. 얘보다 작아지기식 하면 2점이에요. 언제까지? 요 점 지나갈 때까지가 2점이고요. 얘보다 아래쪽은 다시 한 점이에요. 그리고 쭉 내려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한 점. 근데 이것도 한 점이에요? 이걸 진짜 많이 물어봐. 이게 당장 그래프에서는 안 만나는 것처럼 보이잖아. 무한대 개념으로 가면 사실상 만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언제까지 안 만납니까? 라면 얘가 평행할 때, 기울기가 0 될 때까지. 여기 때 처음으로 이제 드디어 안 만나요. 그러고 나서 음수일 때 계속 안 만나요. 안 만나. 이해 가셨습니까? 그래서 얘는 여러분들이 꼭 그려볼 필요가 있다. 근데 무리함수는 두 문제 유형밖에 없어요. 얘처럼 기울기가 바뀌던가 아니면 y절편이 바뀌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y절편이 바뀌어요. 기울기는 고정돼 있고. 그럼 이건 완전 땡큐죠. 진짜로 너네들이 샤프 갖고 계속 밑으로 내려보면 돼. 안 만나. 한 점에서 만나. 오케이. 접할 때 한 점. 2점. 오케이. 여기까지가 2점. 한 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히려 학교 시험에서는 얘는 잘 안 냅니다. 기울기가 고정된 상태에서 y절편이 바뀌는 건 잘 안 내고 얘처럼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거나 해서 y절편은 고정인데 기울기 돌릴 때 요럴 때가 더 많이 나온다. 그래서 우리 예를 들면 427쪽 보면 이렇게 나와요. 무리함수를. 이걸 꼭 3개를 한 번에 물어봐요. 짜증나게. 한 번에 물어본 문제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897번처럼 교집합이 2개다. 결국 교점이 2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발전 문제가 뭐냐? 만나더라도 1사분면에서 만나면 안 될까라는 거야. 그럼 이제 좀 머리가 아파지지. 이 그래프가 만나더라도 1사분면에서 만났으면 좋겠대. 그럼 그래프가 막 이렇게 나오겠지? 어중간하게 모든 사분면을 지나가게끔 나올 거야. 예를 들면 이렇게. 그리고 직선이 여기 있어. 지나는 점이. 그러면 만나더라도 그럼 이렇게 만나면 드디어 1사분면에서 만날 거야. 그러다가 내려오다 보면 선생님 y절편 지나는 순간부터가 마지노선일 것 같아요. 왜? 이것보다 아래로 내려오면 만나더라도 몇 사분면에서? 2사분면에서 만날 수도 있거든요. 근데 1사분면에서만 만나라 그랬으니까 요 y절편 넣은 것보다 위로 올라가야 되고 판별식 접할 때보다는 아래로 내려가야겠네요 라는 거야. 이해하셨습니까? 선생님이 이게 만약에 공식이 빵빵 있으면 야 외워 이럴 때 이 공식 이럴 때 저런 공식이야 라고 알려줄 텐데 이건 공식이 없어요. 진짜 여러분들이 이 무리함수 그래프를 추론해보고 그 다음에 기울기가 바뀌는지 그리고 y절편이 바뀌는지에 따라서 살살살살 그래프를 옮겨볼 수밖에 없다. 얘는 너무 쉽고 얘는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일단은 선생님이 지금부터 좀 상담을 시작할 건데 빨리빨리 해서 1시간 이내에 마무리하는 게 내 목표겠지. 그동안 여러분들이 뭐 하냐면 앞에 유형 1번부터 418쪽이죠. 418쪽부터 사실상 변형과 발전을 쭉 푸시면 돼요.
그리고 다 풀면 노말을 푸시면 돼요. 그럼 제가 빨리빨리 상담을 끝내서 들어와서 변형하고 발전, 노말을 질문을 받도록 할게요. 아셨죠? 그래서 모르는 것들은 뭐 건너뛰어도 되고요. 아시는 것부터 먼저 풀고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